지금 방금 전에 좀 아까 들려던 소식은 이제 그 관저 정문은 통과했지만 이제 관저 경내죠.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대치가 뭐 이뤄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 관저가 사실 되게 규모가 큽니다. 이게 규모가 되게 크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일단 대통령이 말 그대로 정상적인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인지 아닐 것인지 사실 거기에 대한 의사 파악이 좀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확인이 과정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협의인지 대치인지 잘 파악은 안 되고 있지만 이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 좀 사례를 약간 들어본다라고 하면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 검찰이 수상 요구에 그때 응하지 않았다가 그 이른바 그 골목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고향인 합천으로 내려갔었잖아요. 그때 검찰이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해가지고 집행에 나섰는데요. 그때는 순선히 이제 집 밖으로 나와서 이제 체포에 응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검찰은 전 씨에게 그 수갑을 채우지는 않았고 수사관 2명이 양쪽에서 팔짱을 끼고 나와서 승용차에 태웠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상황에서는 일단은 지금 관저 경내 그 입구에서 일단은 지금 대치 중인 사안이라고 일단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그런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할지 이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사 확인 약간 이런 지금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것으로 일단은 보입니다. 예, 이준희 기자 혹시 새로 들어온 소식이 좀 있습니까? 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이제 한남동 관저잖아요. 근데 관저에서 체포영장이 집행이 돼서 만약에 윤 대통령이 신병이 확보가 되면 바로 공수처로 이동할 텐데 지금 공수처가 있는 정부 과천청사에도 경찰 버스가 배치가 돼서 차단벽을 지금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조사를 대비하고 있는 차원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지지자들이나 어떤 시위대들이 그 한남동 관저 주변에 있겠지만 만약에 윤 대통령이 이제 공수처로 압송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서 상당 시간 조사를 받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지지자들 혹은 뭐 반대하는 그 시위대가 또 모일 수 있기 때문에 한남동 관저뿐 아니라 그 정부 과천청사, 그러니까 공수처가 위치한 정부 과천청사에도 지금 이중 그 경찰버스 차단벽이 설치가 돼 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예, 지금 화면으로 계속해서 한남동 관저 정문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오늘 오전 6시 14분쯤 공수처에서 수사 인원들이 출발을 했고 7시 20분경에 보시는 이곳 관저 정문에 도착해서 40여 분간 경호처와 이야기를 좀 한 뒤에 한 8시 2분쯤 이 하얀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8시 4분에 공수처에서 공식적으로 영장 집행을 시작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지금 그로부터 30여 분이 지났는데요. 이 안쪽에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이 하얀 문 앞에서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우려하던 무력 충돌은 없었습니다만 이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관 내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는 저희가 좀 계속해서 취재를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섭 기자 혹시 뭐 들어온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까? 네, 아까 일단은 지금 관저의 정문을 통과한 거 일단은 확인이 됐잖아요. 근데 네. 이제 중요한 거는 관저 경내죠. 경내에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그 관저 경내로 진입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경호처 직원들이 약간 인간띠 형식으로 일단은 막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경호처가 이게 쉽게 말해서 직원들이 일단은 인간 벽을 세우고서 이렇게 막고 있다라는 거는 안으로 들어가는 대통령 그 관저 경내로 들어가는 거에 대한 부분을 일단은 막고 있는 걸로 일단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일단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라면 이제 공수처가 말 그대로 특수 공무집행 방해로 이들을 체포할지 여부에 대한 부분인데 아직까지 거기까지에 대한 상황은 아직 파악은 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지금 그 관저 앞에 지금 이 상황으로 지금 대치가 되고 있는 게 지금 8시 2분에 그 관저 문이 열렸고 그리고 8시 4분에 공수처에서 공식 발표를 했죠.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집행이라고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집행 절차는 어쨌든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안에서 뭐 실제로 체포영장을 윤 대통령에게 뭐 제시했는지 뭐 이런 것들은 좀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조금 전에 화면으로 보셨듯 그 이대환 부장검사 그러니까 지금 검찰은 특별수사본부 또 뭐 저 경찰은
특별수사단 뭐 이런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또 공수처는 별도의 이 비상계엄 내란을 수사하는 또 TF가 있었거든요. 그 TF의 장이 그 이대환 그 부장검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그 이대환 부장검사가 들어갔고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공지를 한 걸로 봐서는 어쨌든 체포영장을 어떤 식으로든 지금 뭐 제시를 했든 어쨌든 지금 절차의 첫 단추는 꿰어진 걸로 보입니다. 예. 만약에 경호처가 관저 내부에서 뭐 인간벽을 치는 등 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상황이라면 지금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그런 상황이라면 공수처에서 체포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인가요? 네, 그렇죠. 이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이제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2010년에 그 한화그룹에서 그 이제 보안 직원들이 압수수색을 한번 이렇게 막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단지 막은 수준이 아니라 물리력을 좀 동원해서 뭔가 그 검찰 수사관들이 일부는 좀 다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하나그룹 그 보안 그 실제로 그 압수수색을 저지한 직원들이 사법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징역형, 그러니까 집행유예가 없는 그야말로 실형이죠.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집행에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다. 이게 굉장히 그 사법부에서는 중대한 범죄로 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그 1심 판사도 이게 뭐 영장 제도를 부인하는 거다. 이런 그 판시를 할 정도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것은 그 특히 법관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발부한 그 체포영장의 집행을 방해한다는 것은 경호처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예. 지금 화면으로는 저희가 한남동 관저 정문만을 계속해서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20분쯤 지금 보시는 닫혀있던 하얀 문이 열렸고 공수처의 이대환 부장검사가 관저에 진입해서 지금 관 내의 상황은 정확하게 전해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순조롭게 집행이 돼서 체포가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야말로 수사기관이 이 해당 피해자의 신병을 확보한 거기 때문에 뭐 바로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사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뭐 별도의 장소에 가둘 수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체포영장에는 구금 장소를 적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금 장소는 이 조사가 진행되는 그 사이 혹은 조사가 끝난 다음에 머물 곳을 이제 구금시설로 적는 겁니다. 근데 지금 과천에 공수처가 있다 보니까 과천이랑 의왕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제 공수처에서는 그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서에 그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구금을 하겠다 이렇게 썼고 실제 발부된 체포영장에도 이제 구금 장소로 서울구치소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강도 높은 조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한 번에 21시간 이렇게 조사를 하기도 했는데 중간 휴식시간 포함해서요. 근데 그렇다고 48시간 내내 그 한 사람을 조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사가 끝난 뒤 야간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장소, 그것이 결국 체포영장에 적시된 구금 장소인데 다시 말해서 만약에 오늘 지금 이제 오늘 제대로 원활하게 체포영장이 집행이 돼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다. 공수처에서 시작이 된다고 하면 이르면 오늘 밤, 뭐 적어도 내일 한 오전 중에는 윤 대통령이 휴식을 위해서든 어떤 다른 이유에서든 구금 장소인 의왕 서울구치소에 구금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SUV 한 대가 올라가는 모습을 저희가 화면으로 봤는데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검찰 조사를 받을 때도 전직 대통령 신분이었는데도 중앙지검을 거의 한 개 동에 통제를 거의 전면 통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직원들을 제외하고는 출입 기자들마저도 그 당일에는 그 비표가 있는 사람만 출입을 할 정도로 일일이 확인을 할 정도로 그리고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공간이 있었던 중앙지검 10층의 경우에는 뭐 거의 그 한 층을 다 비우다시피 할 정도였습니다. 그 경호에 대한 문제 때문에요. 그런데 윤 대통령은 더군다나 지금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경호나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특히 정부과천청사는 어떤 수사를 위해 마련된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정부과천청사에는 법무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 근무하는 법무부가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뭐 거기 경찰서가 있다거나 어떤 검찰청사가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정부과천청사 자체의 어떤 그 경호가 평시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경호 대책도 이미 좀 경호처랑 협의가 일부 됐을 수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어쨌든 정부청사, 과천정부청사를 관리하는 그 정부청사 관리소 여기와는 지금 공수처가 상당히 얘기를 진행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화면으로 지금 한남동 관저 정문이 비춰지고 있는데요. 차량 한 대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이 검은색 차량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분주한 모습이었는데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또 네. 어떤 자격으로 지금 저 차에 탑승을 해서 상황을 정리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는데요. 뭐 공수처 직원인지 경호처 직원인지 아니면 경찰 인력인지 저희가 아직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상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체포영장 집행 절차가 시작된 건 맞습니다. 공수처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윤 대통령을 만났는지 그리고 경호처가 정말 이 관저문을 그 관저 철문을 열어준 것에서 더 나아가서 실제로 어떤 체포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공수처에서도 별도의 공지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보이는 대로 일단 공수처 수사관들이 검사와 수사관들이 안에 들어갔다. 지금 이것까지가 저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그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오늘 상황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6시 14분경 공수처에서 수사관들이 출발을 했고 약 1시간 후인 7시 21분쯤 관저 앞에 도착한 수사관들이 40여 분간 경호처와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닫혀있던 이 하얀 문이 8시 2분쯤 열렸고요. 그리고 8시 4분에 공수처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고 집행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한 40여 분이 흘렀는데 이 안에서 특히 이제 대통령 관저 내부에서 어떤 상황인지 격렬한 대치가 벌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순조롭게 수색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소식이 아직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들어오는 소식이 있는 대로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사실은 오전에 그 체포영장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저 철문까지는커녕 그 앞에서 지지자들과 이제 맞닥뜨리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까. 사실 이 점이 굉장히 우려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공수처에서도 이 점을 굉장히 그 고민을 했고요. 그런데 다행히 저 철문까지는 공수처 수사관들이 당도를 했고 일단 안에까지는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 그런 불상사가 우려가 됐냐면 윤 대통령이 그제죠. 그 지지자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낸 사실이 이제 공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싸우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체포영장을 좀 저지해달라고 어떤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얘기를 이제 일부 관저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지지자들에게 보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지지자들이 우리가 대통령을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누군가는 또 하면서 뭔가 관저 앞에서 어떤 물리적인 그 연주화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이걸 어떻게 돌파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사실은 수사기관에서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호처 직원 아니면 경찰 경비대라면 어쨌든 공수처가 됐든 뭐 누가 됐든 공식적인 어떤 협의나 이런 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윤 대통령의 일반 지지자 아니면 뭐 특정 어떤 단체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 어떤 큰 집단을 이루지 않고 뭐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어떤 미명하에 이렇게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버리면 이게 뭐 한 명 한 명을 막 끌어내기도 만약에 그 인원이 많다면 그 쉽지 않고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우려가 됐었는데 다행히 지금 관저까지는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번에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있어서 난관을 총 이제 우리가 보통 3단계라고 보통 약간 표현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관저 밖에 있는 시위대가 어떻게 나올지, 그다음에 관저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의 100일 경비단이 어떻게 나올지, 그다음에 관저
경내죠. 요 3단계로 약간 나눠서 이 대통령 경호처가 관저 안쪽과 그다음에 관저 경내 요 두 곳을 일단 맡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문을 열었다는 거는 밖에서 일단은 그 시위대의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방해 관련된 부분에 대한 충돌 이런 걸 일단 피했다는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은 관저 안쪽으로 들어가서 관저 앞에서 일단 지금 경호처 직원들과 그다음에 공수처 수사관이 일단은 지금 대치 중이다. 약간 인간띠를 두면서 경호처 직원들이 일단은 대치 중인 상황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확인이 됐습니까? 일단 그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예. 이게 저희가 이제 최근까지도 계속 관련돼서 일단 경호처의 입장을 좀 물어봤을 때 경호처 내부에서 김영현 전 장관이 이제 경호처장 출신이다 보니까 김영현 전 장관을 따르는 일종의 그 충암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경호처 내에 수뇌부에 좀 많이 파악이 되어 있었거든요. 수뇌부에 약간 있었던 사안이었고 그 경호처 직원들이 대략 한 700명 정도 되는데 상당수는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고 이 관저에는 사실 극소수 인원만 일단은 근무하고 있는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극소수 인원이 쉽게 말하면 박종종 경호처장의 지시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그래서 현재 지금 맡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경호처법에서 규정한 대로 대통령의 경호를 위한다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는 건지는 일단 좀 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정리를 해주셨는데 일단 세 가지 관문, 그러니까 한남동 그 관저 근처의 대로변 상황 어제 저녁부터 쭉 지켜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가 이어졌었기 때문에 거기서 좀 이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그래도 별다른 심각한 무력 충돌은 없이 좀 상황이 정리가 됐고 다만 오늘 아침에 공수처 직원들이 집회를 위해서 도착한 이후에 차량은 통과하지 못할 그런 그렇죠. 원활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관저 앞에서는 이 관저의 정문인 이 하얀색 문이 그래도 무력 충돌 없이 열리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그 앞에 경찰 인력들이 뭐 이 안쪽으로 다른 인력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경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관저 안에 경내에서 지금 전에 듣기로는 대치가 있을 수 이어지고 있다 뭐 이런 예, 상황이 그렇게 지금 전해지고 전해지고 있는 있는 사안인 것이죠. 거죠.